자, 이게 어저께 나온 대책이에요. 두께 한번 보세요. 이 대책을 딱 보신 첫 번째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구나. 반갑습니다. 부룡입니다. 자, 이게 어저께 나온 대책이에요. 두께 한번 보세요. 제가 2000년도부터 부동산 대책을 다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위에서 많이 쪼았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었겠다. 밤샜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그 12월 16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처럼 나왔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TV 프로 보고 계시나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종원 씨가 신세계 이마트에 정영진 회장한테 얘기해서 30톤의 못난이 감자를 사게끔 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흐뭇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뒤에 이면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못난이 감자를 30톤을 정영진 회장이 사주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마트에 풀어서 잘 팔렸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풀려진 정상 감자들은 제 가격에 팔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안 팔렸다면 그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우리들은 그 흐뭇한 면을 보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아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으로 그 판매가 되던 감자,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건이 가격이 되게 많이 싸졌다고 하잖아요. 많이 싸졌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거 더 미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세상을 보실 때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이면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감자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보다 좀 더 잘 예측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못난이 감자를 30톤을 사주게 되는 거 정말 흐뭇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 행위는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백종원 씨나 정영진 회장님을 까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흐뭇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 시장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서 오셨던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바로 어저께 나온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면서 이걸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울 정도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혼자 밤에 요약을 했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 잘 보긴 보셨죠? 정말로 다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든 뭐든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딱 서울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서울 아닌 곳에 15억짜리 초고가 주택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로 바뀌었으니까 9억 원 이상의 주택,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은 조금 해주지만 이왕이면 대출하지 마라.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 팔아라. 그 다음에 갭 투자하지 못하도록 전세 대출도 막겠고 단타하지 못하도록 1년 지나면 그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하던 거를 2년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을 딱 들으니까 그냥 숨이 확 막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5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때 부동산 대책이 딱 나왔을 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구나. 결과론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2006년, 2007년, 2008년 급등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저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실망들을 하셨죠. 실망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다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래도 어딘가에 구멍이 있나. 그렇죠?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분명히 구멍 찾기 놀이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정부 당국자들이 고생을 하셨고 노력을 하셔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고, 또한 과도하게 투기적 성향을 보여서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눈에 베이는 게 없으면은요, 까딱 잘못하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나왔을 때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분명한 거는 이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곰곰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거의 다 나오셨거든요. 포기하시고 안 나오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냐, 또 다른 투자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분이 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9억 이상인 경우는 못하니까 그럼 9억 이하면 되나? 또는 비조정적이면 되나? 등등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보나마나 처음에는 주춤할 거예요. 일단 한번 숨 고르고 혼자 뛰어가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뛰어나가려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눈치 볼 장에 올 가능성이 높고요. 누군가 한 분이 자 가자 라고 하면 쫓아나가는 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보나마나 가격대가 좀 낮은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로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백종원 씨와 정용진 회장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전혀 예상치 않은 경우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부세, 보유세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계세요. 다주택자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집을 팔까요? 아니면 다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다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 바꾸려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세입자한테 그 부담을 넘기는 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 가격을 올린다든지 반전세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난장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올 초까지는 분명히 역전세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르고 있어요. 역전세란이 날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어도 올리나요? 안 올라가겠죠. 근데 오르고 있을 때 올리기는 쉬워요. 그쵸? 그런 상황이면 전세가가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사람들이 잠깐 주춤하게 되면, 버티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세로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공급이 부족해서, 더더구나 서울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부터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가장 나한테 유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장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3개월 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급등장이 나온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한 2년간을 보게 되면 전세가격 급등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쯤에 정부가 이걸 모르질 않아요. 분명히 그동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 쓰고 준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능을 할 건 수능을 하고, 이용할 건 이용하고, 고민할 건 고민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장에는 초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은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서울이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면 과연 수도권이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두 가지를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동안은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이 안 오른다고 옆에 있는 다른 지역이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죠. 갭이 벌어진 부분이 메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장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때요? 무섭죠? 정말 장난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죠?
어떤 상황이냐면 유동성 장이라는. 자, 유동성 장이라고 하는 장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처음에는요. 뭐 침체기부터 회복기 당시 또는 이제 상승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부터 차근차근 올라요. 근데 그게 오르다 옆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거나 투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려요. 저는 이 효과를 어싸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싸네 현상이 나타나면 몰려드는 유동성장이 나타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집이 5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분양을 5억에 했습니다. 그럼 5억에 분양했으면 이 집이 5억이라고 믿으세요? 내 집이 새 집인데? 그렇진 않겠죠. 자, 그렇다면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답 없어요. 뭐 한 5억이니까 한 6, 7억 정도 생각하시죠. 그렇죠? 또다시 옆에서 분양하게 되면 또 그거보다 비싸게 분양하겠죠. 그러면 뭐 6억이었다라면 6억 한 2천, 또 분양하면 3천, 이러면 나중에 5억짜리 가지고 계신 집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싸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동안은 쳐다도 안 봤어요. 죄송해요. 사람을 가리키면서.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얘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시 여기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종의 어싸네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산장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부산장이 그동안 우리나라 몇 대 도시예요? 2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엄청 올랐죠? 대전 엄청 올랐죠?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 부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해운대도 한 7, 8억이면 사는데 대전이 10억이래요. 대구가 10억이래요. 싸네. 서울 사람들 바로 뛰어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동성장이에요. 즉 유동성장이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온 이번 대책 그 자체로는 매우 강력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잠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꽤 이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그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포기하지 않고 구멍 찾기 놀이를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내년 초쯤 다시 한번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과정에서 옛날 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지나서 2006년, 7년도는 다시 강남이 회복했다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울에서도 오르지 않았던 노원, 도봉, 강북이 급등하는 장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노도강 들어보셨죠? 그게 2007년에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그때 갑자기 걔네들이 급등하면서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 또는 여러분들의 움직임,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 항상 어떤 현상 뒤에는 또 다른 이면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내년 초쯤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움직임이 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 억제 위주로 나왔는데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측면에선 아마 그분들은 지금 호재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믿으면 되잖아요, 보통.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나왔던 12.16 대책에 대해서는 끝내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는 잘 안 되신 것 같아요.